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. 오늘 한국자산신탁이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. 한국자산신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신탁 회사이죠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부동산 PF 비리 문제가 터졌어요. 금감원에서 지금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위법 행위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죠. 이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국자산신탁 바로 보도록 할게요. 일단적으로 한국자산신탁은 부동산 자산을 목적물로 하는 이 신탁회사이죠. 부동산 신탁회사에는 이 종류에는 이 토지신탁과 관리신탁, 처분신탁, 담보신탁 등등등 신탁을 관리하고 있는데요. 일단 신탁의 기본 구조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신탁의 기본 구조는 이런 식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먼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을 해서 신탁을 하고, 그리고 수탁자 같은 경우는 신탁 재산을 관리, 운영하면서 이익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구조죠.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을 하느냐라고 해본다면 이것은 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. 재산을 증여한다는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상속, 투자, 특정한 목적 등등등 신탁은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. 그리고 신탁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이 토지 신탁, 토지 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 PF와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자세하게 보자면 일단 부동산 PF가 뭐냐라고 해볼게요.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셜이라고 부르고 있고, 이 부동산의 미래 가격이나 이 사업성 등을 예측을 해서 이 돈을 빌리는 것, 즉 쉽게 말해보자면 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보통적으로 우리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 신용 점수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대출을 받잖아요. 그런데 부동산 PF는 특이하게 미래 자산 가치에 대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.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. 먼저 시행사 같은 경우는 이 지주에게 토지를 사야 하게 되는데 이때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사게 됩니다. 땅을 사기 위한 대출을 이 브릿지론이라고 하고요. 이 브릿지론은 이 제2금융권이 참여를 해서 금리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때 본 PF,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부동산 PF를 실행을 하기 전에 시행사가 산 토지를 부동산 신탁사에게 위탁 또는 수탁을 시킵니다. 여기서 신탁회사에는 토지를 수탁을 받으면서 사업 부지 그리고 입지 조사부터 기획, 개발 사업의 진행, 자금 조달, 분양 관리, 운영 등 모든 개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뗀 다음에 다시 이 토지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. 그리고 나서 이 건설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시행사는 본 PF라는 대출을 받습니다. 본 PF 대출이 나오면서 이 브릿지론을 상환시키고 건설을 진행시키는데요. 그런데 신탁사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시행사나 업체들에게 과도한 이자를 받거나 그리고 금품을 수취한 갑질과 미공개 개발 정보까지 이용을 하면서 이 갑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한답니다. 금감원에서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좀 감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적발된 상황이죠. 그리고 대주주와 임원직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상당한 이슈로 보이고 있어요. 거의 과거 LH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특혜를 누렸던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. 일단적으로 이 정부에서 부동산 PF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슈가 나오고 있는 형편이었어요. 총선이 끝나고 나서. 어떤 이슈냐라고 해본다면 이 부동산 PF, 돈 넣는 은행이나 보험사에게 당근을 준다라고 하죠.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이 같은 정책을 내세운 것 같은데요. 현재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, 즉 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 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인데요. 다수 금융사가 참여를 해서 이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전략 같아 보였습니다. 세제 특익도 거론되면서 금융사들이 PF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까지 감면하는 방안까지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.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정부에선 이 부동산 PF를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
다시금 부동산 신탁사에서 비리들이 좀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부동산 업계는 침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. 앞으로 정부에서 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움직일지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일단적으로 부동산 대주주와 임원직까지 연관되어 있는 만큼 주가에는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일단 한국자산신탁 같은 경우 이 부동산 신탁 회사이기 때문에 2020년 그리고 2021년도까지는 좀 부동산 붐이었었죠. 그런데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레고랜드 사태라든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, 건설사 PF 문제, 최종적으로 태양건설 부도까지, 그리고 어제 이슈가 나온 이 부동산 PF 비리 문제까지 터지면서 부동산에 대한 악재만 쏟아져 내렸었는데요. 그로 인해서 한국 자산 신탁의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죠. 일단적으로 어제 한국 자산 신탁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일단 리스크적인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 PF 관련해서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세우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좀 넓게 보자면 큰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금액도 크다 보니까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황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정책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주가에 대한 안정성, 상승 모멘텀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특이하게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도 오늘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. 한 1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좀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. 아직까지는 이 대주주가 연관되어 있고 임원직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점, 그 부분이 좀 작용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국자산 신탁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 이슈나 어제 이슈가 나왔던 이 비리 문제,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. 오늘 내용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